안녕하세요. 재수보는 통돼지 최우석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재수보는 통돼지에 전화를 주신다면 질 좋고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언제든지 달려가는 재수보는 통돼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재수보는 통돼지 화이팅!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찾아. 예.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한국인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가장 고유한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물과 흙으로 빚어낸 조각품들처럼 아주 오랜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숨결과 함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문화죠. 그래서 오늘 그 무형문화재의 모든 것을 한번 첫 시간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속연구가 이원섭입니다. 권명화입니다. 자,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우리 무형문화재의 발전, 보존과 발전 이런 모든 문제를 말씀해 주실 양종승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양종승 박사님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의원으로 계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뭐 요즘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한 40여 년 우리 문화와 함께 살아오신 분이죠. 참 귀한 분이죠. 네.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를 가장 빠삭하게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의 한 분인데 귀한 분입니다. 오늘 양종승 박사님 모시고 한번 무형문화재의 모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보는 통돼지 최우석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재수보는 통돼지에 전화를 주신다면 질 좋고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언제든지 달려가는 재수보는 통돼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재수보는 통돼지 화이팅! 네, 이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률이 있죠.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전승해 나가는데요. 자, 이 관리하고 그러죠. 우리는 오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저희가 무형문화재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선생님? 네, 이제 무형문화재는 그 유형문화재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제 그 과거 역사로부터 흘러나와서 오늘 현재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미래를 향해 이제 질주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골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이제 어떤 문화 정체성, 우리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악가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어떤 신명 문화, 신명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살면서 우리 한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골격을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움직이는 뭐 동산문화재라든지 뭐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명승고적이라든지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러한 그 유형적인 문화하고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형체가
있지만 그게 이제 존재되지 않고 시공에 의해서 이제 붙여지는 그런 이제 무형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 무형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지금 아주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100개가 벌써 넘죠. 네. 그래서 이 지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네. 오늘은 주로 우리가 굿과 관계된 네. 고유한 우리 연예인 과묵하기가 있고 민중과 함께 숨쉬면서 살아있는 구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재를 좀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문화재 종류가 지금 현재 꽤 많죠? 10여 가지 되나요,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작년 말에 네. 김치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3개의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중앙정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64년에 이제 처음으로 지정이 됐는데 1호가 이제 종묘 재래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호가 양주 별산대 놀이, 네. 3호가 남사당 놀이, 이렇게 해서 133개의 국가 무형문화재. 이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라고 우리가 그랬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문화재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이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 문화, 세계는 문화 전쟁이기 때문에 네. 문화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고유한 우리 정체성을 살려나간다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굿종목, 특히 서민 대중과 함께 살아있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죠. 뭐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그런 종목은 따로 한 10몇 가지 되나요? 아니 얼마까지 되는가요? 네네. 지금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이제 그 굿 관련 종목이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이제 철머리 당굿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로 넘어오면은 진도 시킨 굿이 있고, 그다음에 입에 띠뱃놀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별신굿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오면은 은산 별신제가 있습니다. 이제 경상도 지역 가면은 동해안 별신굿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쭉 강릉으로 올라가면은 단오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굿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오면은 양주 소놀이 굿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도당굿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오면 서울에 이제 세남굿이 있고, 이북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평산 소노림굿이 있고, 그다음에 서해안 대동굿이 있습니다. 배현신굿 및 대동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12개의 이제 굿 종목이 문화재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제 제주도, 전라남도, 뭐 이제 전라북도, 뭐 또 이북 5도에도 항해도, 평안 남북도, 한경 남북도 있듯이 이렇게 17개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또 굿 종목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왜 문화재로 지정되느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정서, 철학, 사상,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능,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신명 문화를 이 굿문화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중요성이 우리의 악과묵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승시켜서 진흥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잘 다듬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그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민족에서는 무엇보다도 굿문화가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가 주요, 옛날엔 중요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국가로 바꿨습니다만 국가 무형문화재가 12가지.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역 각도 지방에도 또 시문화재, 도문화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군문화가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문화재를 하나하나 살피고 어떻게 이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간 그런 문제는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무형문화재가 국가에 의해서 관리됐다는 것, 네. 어찌 보면 너무 관주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러한 보호 정책 때문에 아주 순기능도 있고요. 잘 보존된 면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문화재를 우리 보호하는 법률이 꼭 저에게 필요가 있었었나요, 선생님? 아,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근현대 사회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고난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이제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의 고유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사장되거나 했고, 이제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어떤 서구 지향적 이제 문화적 패러다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 전래 것은 좀 미개로 이제 삼는다든지, 이제 수입된 LA 문화는 아주 고급 문화로 삼는다든지 하는 그런 서양 우월주의 속에서 생겨나는 이제 우리 전통 문화의 멸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이제 이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이제 멸시되고 네. 사장되고 하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이제 거쳐왔죠. 그래서 1961년에 이제 정부 직제로 문화재 관리국, 지금은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관리국이 창설됐고 1962년 1월에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제정됩니다. 그리고 1964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가 이제 지정이 돼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법률을 모태로 해서 네. 한국 문화재의 어떤 체계화가 됐고, 관이 또 관리를 해주고 육성 정책 때문에 네. 기금을 쓰는, 재정을 쓰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됐죠. 네. 그래서 문화재, 이제 인간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교라든가 이수자, 이런 이수자는 이제 졸업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네. 모든 학문을 대학을 마쳤다. 그런 이수자, 전수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서 전승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승 제도에서 지금 그 전승 제도가 활발하게 된 것이 한 80년대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뭐 70년대에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이제 근래에는 좀 그 상황이 좀 변화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 문화재가 70년대 전후에 민속학자 그 1세대들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아주 잘 활발하게 유지돼 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한 90년대 이후 한 2000년대에 이르면서 1세대들의 그 문화재 이제 보유자들이죠. 그분들이 고령화로 돌아가시거나 또 고령화로 득병을 하시거나 해서 전승 활동을 잘 못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사양길로 떨어졌다 그럴까, 약간의 그 침체기가 옵니다. 네. 자, 이 침체기가 오게 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잡음들이 생기고, 이 종목이 이 개인의 역량에만 의지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폐해가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명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명칭으로 하자든가 이런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죠. 이제 이 문화재에 여러분들이 문화재에 소속이 돼 있어요. 네. 그 위에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죠. 선생님하고 이수자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근데 저는 그 차이를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 꼭 여쭤봐야겠다 해서 오늘 한번. 네네.
이제 우리가 전수생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전승 교육을 하고 있는 학습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좀 빨리 배운 사람은 좀 빨리 배우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 그 정도 3, 4년,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계속 학습의 연마를 했을 경우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회를 통과를 하면은 이수자가 되는 겁니다. 대학 같으면 이제 대학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장을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전승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 기본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가 그 기회능을 연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수자는 사실 학습은 완료가 됐지만 보다 더 나은 기회능을 갖기 위해서 수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또 제자를 배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게 뛰어넘어서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 이제 지도자의 입장은 이제 됐지만 그래도 계속 연마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이수자 중에서 특별하게 재능이 뛰어나서 그 전수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수교육조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교육조교는 이수자 중에서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수자와 전수교육조교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위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보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는 보위자 중심의 전승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위자가 이제 그 기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뭐랄까 아주 그 탁월한 기회능의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위자도 나이가 들면은 그 기회능이 아무래도 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하고 춤추고 장구치고 뭐 다 하는 게 그게 나이가 들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나이가 됐을 때 이분들을 명예보위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위자는 보위자되 명예롭게 이제 보위자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명예보위자를 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명예보위자까지 이제 왔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덕망 이제 있는 어떤 그 기회능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 말하자면 그야말로 인간문화재입니다. 문화재죠. 그래서 지금 보위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보위자는 명예인간문화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수교육조교는 과거에는 전수교육조교만 보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자 중에서도 보위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보위자에 버금가는 기회능을 이렇게 이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우리 평가를 통해서 보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나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수생, 이수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좀 보위자가 뭐 좀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되도록이면 개인에게 보위자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전승 단체, 특히 이제 단체 종목에 한해서는 이를테면 이제 굿이다. 그러면 굿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사가 있고 악사에도 뭐 장구 치는 사람, 징 치는 사람, 뭐 피리 부는 사람 다 있듯이 다수의 이제 악사가 있고 무녀에도 이제 주무가 있고 조무가 있고 그 역할을 이제 여러 역할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 명이 단체를 이루면서 전승하고 있는 단체 종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에게 권한을 줘서
이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단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유는 개인이 보유자가 됐을 때, 개인이 전수 교육 조교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공동체가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유자가 되면은 이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의무도 있고 또 나라에서 지정하면은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죠. 재정적 지원이 좀 연금식으로 계속 있죠. 교육비가 있고 단체로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전승자들, 특히 이제 보유자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혜택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보유자 중심의 이제 체계 속에서 전승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상당히 이게 좀 뭐랄까 빈약하게 이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수 교육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수 교육관 한두 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유자 또는 전승 단체에게 그 전수 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승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교재는 뭐 이제 책자도 있을 수가 있고 팜플렛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동영상 뭐 녹음 테이프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이런 데에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승자들의 어떤 경조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그 문화 정책적으로 이 전승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걸 바라고 전승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전승자들이 더 용기를 갖는다가 격려가 돼서 전승 활동을 더 이렇게 좀 극대화하는데 더 많은 애를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정부는 후원을 하고 또 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문화재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문화재 전수 교육 쪽에만 있지 문화재가 되지 못한 곳도 있고 관이 이렇게 어떤 데는 관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관이 많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내중적인 그런 시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문화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수자는 많습니다. 지금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근데 보유자는 아주 거기에 비해서 극소수거든요. 이제 그렇다 해서 이게 이제 보유자 특히 보유자에게는 이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보유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유자가 유일한 단독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변화가 돼서 복수 보유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 종목 또 개인 종목도 정말 그 실력이 되고 그러한 입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한 복수로 지금 가야 된다라는 그 문화 정책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많은 이수자들이 다 보유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되는 그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대학교 졸업했다고 다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학교 가면은 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총장은 한 명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승 체계 속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속에서 많은 전수생, 이수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기능이 탁월하게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보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문화재의 현황은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단체는 문화재 보유자가 아주 연로하셔서 활동을 못 하시는 데도 있고 문화재 보유자가 지금 결석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금 말썽이랄까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데 있는데 이런 그 폐해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써왔고, 지난 4, 5년 동안 많은 공청회를 또 통해서,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러한 폐단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예보유자라는 제도도 그렇게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신제로 보유자로 앉아 있으려고 하니, 이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데, 손은 올라가지 않는데, 자기가 보유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이가 들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는 명예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어떤 세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화재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문화 전승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문화재가 된다는 말이시죠. 그래서 사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어떤 특정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가 이제 선호하는 어떤 특정인에게 이제 뭐 보유자를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계속 이게 이제 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공적으로 이 우리 한민족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얼마나 이 귀중한 문화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공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잡음도 들리고 또 문화재 지정이 안 돼서 애를 먹는 단체들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이 네. 우리 문화의 아주 우수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예. 외국의 문화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거 군문화 이것은 좀 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자기 모멸적인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국민들이 이 문화를 어떻게 좀 향유하고 어떻게 좀 다뤄줘야 될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네네, 그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땅에서 전래된 우리 문화는 미천하고 미개한 문화고 외래로부터 들어온 수입 문화는 우월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이제 우리 같이 민속이나 무속이나 이걸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전통의 뿌리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알려야 되겠다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매진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는 조금 저급한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그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일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 돌이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음악 공부한다. 그러면 다 서양이 뭐 고적대 나와서 하고 뭐 우리의 풍물 문화는 사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중요한 이 풍물 문화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되찾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보는 이제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보존하고 진흥시키고 문화 정책적으로 전승자들이 애를 쓴다 한들 국민들이 동참 안 해주면은 이 문화는 또다시 이렇게 미개로 이제 천시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 우리의 신명 문화가 있고
공동체의 정신이 있고 우리 둘의 문화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이제 여러 어려움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또 슬기로운 윤택한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 아까면 그게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류라고 하는 세계 시장에 나가보면 이 한민족의 문화가 대단한 우수성을 지금 가지고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것은 이제 뭐 색부터 우리의 어떤 색, 그 다음에 음식 문화, 그 다음에 복식 문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악 문화, 그 다음에 다학 문화, 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례 문화 이게 전부 다 사실 융합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응집돼서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류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무형 문화 속에서 시작이 된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군 문화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말 타고 추는 춤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말 타고 추는 춤. 저 바수가 하는 거. 그 싸이가 했던 말 타는 것도 사실 그 박자라든지 행동이 무당이 구춤을 출 때 추는 춤이라든지 음악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뭐 전승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 싸이의 말춤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전통 무형 문화재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극대화시키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세계 시장에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고 좀 애착을 가져줘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화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정작 국민들은 뭐 학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만 관도 그렇고 모르는 분들은 그러시지만 우리 문화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 유럽에서 온 학자들이나 미국이나 여러 그 세계에서 온 학자들은 지금 한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문화를 보면 미칩니다. 아주 신명나게 네. 즐겁게 둥글게 하십니다. 찍기도 찍느라고 난리 나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문화가 우수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무악기 말하자면 춤과 노래와 이런 음악 장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아주 그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점인데 일부 또 멀찌감한 사람들은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서 몽골이나 무슨 바이칼이 그쪽 문화가 더 전통적인 우리 군 문화의 원형인 것은 맞지만 더 우수한 것이냐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문화는 서서하는 굴거리나 음악적인 예술적인 여러 요소에서 당연히 거죠. 그럼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다녀보시니까. 네, 그럼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군 문화는 상당히 우월합니다. 그렇게 발전이 돼 있고요. 저도 뭐 이제 히말라야 그 문화권 또는 이제 뭐 몽골, 뭐 중국, 일본 다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군 문화는 그야말로 아까 무기 총체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명, 공동체 그리고 지금 현재적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가서 공부하러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 문화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제 배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래도 이 한민족의 군 문화를 외래의 문화 영향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걸 이제 비교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그냥 어떤 종속 문화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 문화는 아주 독특한 이 아시아 속에서 독특하게 꽃 피어왔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문화란 말이죠. 특히 이제 군문화 안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현장에 계신 우리 무형문화재 선생님 명인들을 모시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런 기회에 무형문화재가 무엇인지 또 무형문화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만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각 그 문화재 팀들을 불러서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전승하는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우리 문화가 생활 속에서 뿌리 내려서 국민들과 함께 노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우리 무형문화재 이 판에 오랫동안 애써와 주신 양종승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한국 무형문화재를 찾아서는 앞으로 계속 좋은 그 명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지금 우리 문화의 우수성은 사실 몽고의 말발굽이 전 세계 우리 한국을 이겼지만 현재는 우리 SK 어떤 회사들이 그 스마트폰이 말하자면 몽고 대륙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세계를 좀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는 문화전쟁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또 우수한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싸이의 말춤보다도 더 활발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에게 귀한 걸음해 주신 양정수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권명아 우리 MC X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